니하!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드림렌즈랑 그 다음에 근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드림렌즈는 종류가 되게 많죠. 적극적인 어머님들 같은 경우 우리 아이는 여기 걸로 해주세요, 회사랑 상품명을 알아오시는 어머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 눈에 얼마나 잘 맞는가를 보는 거죠. 사실 저희 병원도 이제 드림렌즈를 워낙 많이 하는 병원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드림렌즈를 갖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원하시면 그 회사의 렌즈를 사용을 해드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잘 맞느냐는 거예요. 그 회사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렌즈를 해도 내 아이 눈에 안 맞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은 어머니 이거는 맞지 않아요, 다른 회사 렌즈로 할게요 라고 했을 때 그 회사 렌즈가 아니면 안 좋은 렌즈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FDA 공인받은 렌즈들이에요. 의사들이 사용을 하는 거는 이게 좋다고 맘대로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KFDA나 FDA 같은 데서 공인을 직접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사람 눈에 쓸 수가 없거든요.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속된 말로 대세에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죠. 어머님이 당연히 아이한테 그만큼 애정이 있으니까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으시니까 알아오시는 건 맞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아이 눈에 직접 렌즈를 껴서 맞는 렌즈를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보통 드림 렌즈는 수명은 거의 동일해요. 평균은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관리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가슴 아픈 게, 저희가 이제 보통 드림 렌즈를 처음 맞추면 어머님한테 일주일 뒤에 검진을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실 때 일주일도 안 돼서 파손돼서 오시는 경우, 그 다음에 세척하시다가 하수 구멍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렌즈 비싼데. 이게 사실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진짜 오래 쓰는 분들은 4, 5년까지도 씁니다. 제가 하는 친구 중에 좀 가슴이 아프죠. 6개월 했는데 4번 바꿨어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냥 돈 수십만 원 깨지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억장도 내려앉죠. 그래서 관리하실 때 세척 잘 해주시고, 보존액에 잘 담궈서 보존해 주시고, 물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립니다. 렌즈를 맞추실 때 관리법이라든가 이렇게 주의하실 사항들 다 설명을 드리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처음 하시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좀 신경 써주시면 드림 렌즈도 꼭 2년 만에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림 렌즈를 해도 근시는 진행을 하기는 하죠. 단지 그 진행의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눈이 커지면서 근시가 진행을 하면 기존에 맞췄던 렌즈가 덜 맞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렌즈를 교체를 하게 되죠. 진짜 빨리 바꾸는 친구들이 1년 조금 넘으면 바꾸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친구 중에 제일 오래 낀 친구는 하나 가지고 5년 꼈어요. 이제 그 친구는 남자친구였는데 효자죠. 부모님들의 돈을 아껴줬으니까. 수명은 사실 조금 천차만별이에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저희가 보통 2년에서 2년 반 사이에 바꾸는 일이 가장 흔하게 생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짝눈인 경우 드림 렌즈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짝눈인 경우는 사실 선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부모님이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이 1.0이고 여기가 0.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전 사는데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양쪽 눈을 뜨고 생활하기 때문에 좋은 눈의 시력이 내 생활 시력이에요. 저는 1.0의 시력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요. 짝눈이라고 해서 어지럽지 않아요. 어머님들한테 농담삼아 말씀드리는데, 짝눈일 때 불편한 건 어머님 마음밖에 없어요. 왜냐? 아이도 불편하지 않고요, 저도 이 아이가 불편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불편해. 이 짝눈 때문에 반대쪽 눈이 나빠지지 않을까? 잘못된 속설이에요. 그 다음에 짝눈 때문에 아이가 어지럽지 않을까? 전혀 어지럽지 않아요. 짝눈 때문에 아이가 안 보이지 않을까? 전혀 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짝눈은 굳이 뭘 꼭 해줄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짝눈일 때도 드림 렌즈를 권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짝눈도 사실은 가짜 짝눈이랑 진짜 짝눈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근시가 나빠지는 시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눈이 나빠졌을 때 우리가 검사를 하면 짝눈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이 눈이 같이 떨어져요. 이거는 가짜 짝눈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짝눈은 진짜 짝눈이 드림 렌즈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짝눈은 나쁜 쪽만 계속 떨어져요. 점점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쪽은 0.1도 못 보는 친구도 많죠. 이쪽은 1.0인데 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럼 왜 드림 렌즈를 권하느냐? 어쨌거나 나중에 성인이 되면 대부분 다 라식을 하죠. 이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눈이 나쁠수록 라식이나 라섹을 할 때 깎는 양이 많아져요. 깎는 양이 많아질수록
눈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덜 나빠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짝눈일 때는 필수냐? 양쪽 눈이 나쁜 친구들은 사실은 저희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권유를 드리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한쪽 눈이 나쁜 친구들은 하세요 이런 식으로 권유를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렌즈를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함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아이 눈이 나빠지는 걸 막는 게 어머님의 1번 관심사다 라고 하면 렌즈를 하시는 게 당연히 좋으실 겁니다. 근데 아이 눈이 불편해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렌즈로 인해 트러블 가능성도 조금 있다 라고 하니까 좀 찝찝한데요 라고 하시면 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부모님이랑 아이랑 이야기 해보셔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짝눈일 때도 드림 렌즈를 하는 게 분명한 이득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기본적인 개념 정도를 설명을 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시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생활 습관에서 고칠 수 있는 것들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원거리 시력을 많이 쓸 수 있게 자외선을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근시 진행 억제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그리고 근거리 작업 안 할 수는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하는 시간은 최대한 줄여주고 하는 거는 불연속적으로 30분 했으면 5분, 10분 쉬어주고 아이의 주의를 조금 딴 데로 돌려주는 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근시 진행하는 걸 억제하는 방법이 그럼 드림렌즈밖에 있냐? 궁금하시면 다음 편에 뵐게요. 리하!